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터디입니다.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어떻게 몸이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지에 대한 인트로를 했었으면 오늘은 그 뒷이야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TP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ATP를 갖고 근육이 수축할 때 쓰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근육세포가 ATP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근육이 가지고 있던 ATP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ATP-PC 시스템이었는데 얘는 뭐냐면 포스포크레아틴이랑 ADP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ATP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포스포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걔네들이 ADP를 만나서 바로 ATP로 전환되게 되는데 우리가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유가 평소에 크레아틴을 충분히 섭취해두면 우리 몸이 이 포스포크레아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근육이 빠른 시간 안에 ATP를 생성해서 에너지로 써야 할 때 이 포스포크레아틴을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보충하면 단기간에 큰 힘을 내야 하는 운동을 할 때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ATP-PC 시스템이 근육세포가 ATP를 가장 빠르게 급하게 필요할 때 빨리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당 분해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잘게 잘라서 소화를 시키면 글루코스가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사람이 에너지를 낼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럼 이 글루코스를, 이 당을 어떻게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게 되는 건지, 글루코스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ATP를 생성해내는지를 앞으로 차근차근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 ATP-PC 시스템이랑 당 분해, 글루코스 분해 요 두 1번, 2번 과정은 우리 몸이 산소가 없더라도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ATP를 생성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몸이 산소를 활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세 번째, 산소를 활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 그리고 이 전자전달계를 다 포함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볼 텐데 ATP-PC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 산소를 활용한 ATP 합성은 TCA 사이클이랑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 당 분해, 글라이콜리시스라고 부르는 해당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운동을 많이 하면 젖산이 쌓인대, 젖산이 생겨서 우리 몸이 지금 피곤한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왜 나오게 된 건지도 오늘 영상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처럼 막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간단히 큰 흐름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TCA 사이클이랑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또 생성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과정하고 TCA 사이클 요 자체에서 생성되는 ATP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ATP는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 요 과정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에서 생성되는 ATP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아까 ATP-PC 시스템으로 ATP 생성하는 것, 그리고 이 해당 과정으로 ATP를 생성하는 것은 뭐가 없어도 된다고 했냐면 산소 없이도 우리가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이었고요.
TCA 사이클이랑 산화적 인산화 이 과정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ATP를 생성해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운동 생리학이나 이런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유산소 대사, 무산소 대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산소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지만 에어로빅 컨디션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 있다 정도를 지금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해당 과정은 제가 옆에도 써놨지만 딱 탄수화물 대사, 정말 당을 분해하는 그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TCA 사이클,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 과정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ATP 생성에 활용될 수 있는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더 자세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과정,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쪼개서 만들어낸 이 글루코스 분자를 대사를 막 시키면서 우리가 필요한 ATP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단계별로 뭐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은 우선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뭘 보면 되냐면 제가 옆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 글루코스가 분해돼서 마지막 이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이 과정이 총 10개의 반응으로 10단계의 반응으로 진행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1번 그리고 3번에서는 ATP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7번 그리고 10번 이 단계에서 ATP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건데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 1번, 3번에서 총 2개의 ATP가 사용됐고요. 이 4번 반응에서 원래 글루코스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분자였는데 그게 3개로 쪼개지면서 총 2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개가 아니라 요 아래, 6번 요 아래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다 2개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탄소 6개짜리 한 분자였던 애가 3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2개의 분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 ATP가 하나 생성되지만 사실 글루코스 하나에서 요 7번 단계에서는 총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개의 ATP가 만들어졌고 마지막 10번에서 2개의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ATP 2개를 썼고 뒤에서 ATP 4개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총 알자 반응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 2개 쓰고 뒤에서 4개 만들어졌으니까 총 알자 반응만 보면 2개의 ATP가 생성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생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해당 과정 하나하나 외우기도 하고 어떤 효소가 쓰이는지 ATP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 근육세포 안에서 또는 우리 몸이 세포 안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반응 중에 ATP PC 시스템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의 에너지 대사 과정이었다 를 아시면 되고요. 여기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을 설명할 때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요 글루코스 하나가 마지막에 파이루베이트가 됐죠. 이렇게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원래 만약 산소가 존재한다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크랩스 사이클로 많은 파이루베이트가 크랩스 사이클로 넘어가서 그 다음 유산소 대사 과정을 돌리는데 사용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포가 ATP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하면 운동을 우리가 많이 하거나 한 번에 큰 힘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해서 세포가 ATP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파이루베이트가 유산소 대사 과정인 크랩스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도 전환이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로 만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젖산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를 ATP 생성하는 데 쓰면 마지막 요 파이루베이트가 크랩스 사이클로도 가지만 이렇게 젖산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해당 과정이 이 사람은 지금 산소를 충분히 사용하기 전에 큰 힘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산소 대사 과정, 산소 없이도 ATP를 낼 수 있는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락테이트도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ATP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락테이트 생성이 많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락테이트가 쌓인다, 젖산이 쌓인다 라고 알려져 있죠.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이 글라이콜리시스가 ATP 생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요 마지막 파이루베이트에서 락테이트로 전환되는 이 과정도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락테이트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강도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인다고 하는 거구나. 이 내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산 얘기가 나온 김에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막 트레이닝 관련된 얘기들을 볼 때 언급이 될 내용인데 젖산 역치라는 얘기로 할 거예요.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젖산이 갑자기 많이 쌓이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때를 우리가 젖산 역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우리가 쓰는 락테이트보다 사용하는 젖산보다 만들어지는 젖산이 많을 때를 젖산 역치 지점이라고 한다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락테이트가 언제 많이 생기는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럼 사용된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코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ATP를 내고 그중에 일부가 락테이트로 전환된다. 이 내용을 방금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봤었고요. 그렇게 생성된 락테이트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쓰이기도 하냐면 이 락테이트가 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으로 간 젖산이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 전환되고 다시 글루코스를 생성하는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락테이트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있어야 되는 애야. 우리가 젖산을 피로물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피로물질이 아니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애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락테이트, 운동 강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만들어진다는 그 락테이트가 다시 이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당 생성의 전구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글루코스, 간에서 만들어진 글루코스는 다시 혈액을 통해서 근육으로 이동해서 근육에서 ATP를 생성해내는 데도 쓰이죠. 그래서 락테이트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지 젖산이 쌓이면 우리가 아픈 거야, 근육통을 느끼는 거야, 피로물질이야 라고 여길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다만 얘가 운동 강도가 높아졌을 때 많이 쌓이는 물질이다 보니까 운동 강도가 높아짐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고 락테이트가 많이 쌓였을 때 우리 근육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근육이 데미지를 입어서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 것일 뿐이지 락테이트 자체가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에서 생성된 락테이트가 다시 간으로 가서 글루코스 합성에 쓰이고 그게 다시 근육에서 글루코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다시 락테이트 요 사이클을 코리사이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젖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코리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코리사이클이 우리 몸에서 락테이트가 돌아가는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락테이트는 혈액을 통해서 심장, 뇌, 그리고 다른 조직 등으로 많이 운반돼서 다시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 코리사이클에서 언급하는 건 근육에서 만들어진 락테이트가 간에 가서 글루코스 합성, 다른 말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신생 합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과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글루코스를 만들고 그게 다시 그 글루코스가 다시 근육으로 오고 이 사이클을 코리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코리사이클이 락테이트 대사의 전체는 아니다.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심장, 뇌, 기타 등등의 조직으로 운반돼서 파이루베이트로 돼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이 글라이콜리시스부터
여기까지 락테이트에 관한 얘기까지를 오늘 컨텐츠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그러면 그 파이루베이트가 다시 유산소 대사 과정으로 가서 우리가 충분한 산소를 쓸 수 있을 때 우리 몸이 산소를 활용해서 ATP를 생성할 때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ATP가 생성되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